안녕하세요. 신슬라이프 신준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강의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이었죠? 7월 달이었나요? 그 대한보철학회, 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치과보철학회, 거기 강의가 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서울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국제치과의사회, 거기서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보충 강연을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 같은 이제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큰 강연장에서 프로젝터로 쏘기 때문에 그 화질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아쉽고, 또 강연 시간이 또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제 원래 1시간 반 강의인데 뭐 1시간 강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보충 강의를 생각해 봤어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제 자료가 유출이 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요즘에 저는 좀 내려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때 강연에 오셨던 분들이나 치과의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 강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초반에 이렇게 말이 좀 꼬여요. 그래서 역시나 온라인 강의에서도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좀 말이 풀리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극복하는 방법이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을, 이제 만든 영상을, 제 환자를 가지고 만든 영상을 먼저 오프닝으로 보여드리고 저는 좀 마음을 다잡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실제 여기 저희 치과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저희 치과는 부산 서면이라는 곳에 1층에 있는 치과입니다. 중심가에 있고요. 치과 안에 스튜디오랑 여러가지 디지털 장비가 있어서 이걸 저희가 이제 심리치료라든지 디지털 임플란트, 보철 뭐 이런 치료에 잘 이렇게 아우러지게 적용을 하는 치과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보충 강연을 할 내용은 라미네이트 강의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심리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의 디테일한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런 라미네이트 환자라든지 심리치료 환자분들이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참 강연회 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 모곱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모곱이라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저의 어떤 저희 치과에서, 저희 디스타트 치과에서 또 제가 진료를 하는 그런 심리치료, 앞니에 관한 치료, 이런 치료를 할 때 저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이렇게 1, 2, 3, 4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강연회 때는 첫 번째 단계, 치료 전에 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치료가 준비가 되고 또 저는 어떻게 하는지, 또 심리치료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이번에 두 번의 강연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지난 20년간 과거를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현재 우리 주변의 인프라를 통해서 임플란트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발전해 왔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치과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현재는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한 그런 시기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4차 산업인가요? 4차 산업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이 변하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킹,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그 과정 중에 첫 발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희 치과에서 주로 저는 진료를 어떤 파트를 진료를 하냐면요, 제가 모든 진료를 하지는 않고 저희 치과에는 각 분과별로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존과 신경치료라든지 잇몸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진료를 하시고요. 저는 앞니치료, 그 다음에 또 미용에 관련된 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그리고 조금 큰 보철, 좀 난 케이스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저 친구는 스페인에서 온 이제 외국인 모델 방송인인데요. 가브리엘이라고 해요. 이제 저희 치과에서 위에 라미네이트를 했었는데 케이스로 보여드리는 라라라고 하는 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본인의 치료를 받고 되게 만족을 하셔가지고 또 이 친구가 여기저기 소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먼저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 있어서 치과 영역에 있어서 가장 디지털이 우리 개원가에게 현실적으로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입니다. 저렇게 환자분이 처음에 사고로 이렇게 치아가 다 깨져가지고 저런 상태에서 이제 긴급으로 오셨고, 저런 상태에서 우리가 CT와 구강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가이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일날 바로 임시 치아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치료가 저렇게 임플란트까지, 그리고 옆에 치아는 라미네이트까지 이렇게 이제 끝난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를 볼 때 우리가 수술까지는 디지털로 가이드 수술을 진행을 했지요. 그런데 라미네이트는 제가 아날로그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가 아날로그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디지털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럼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의 구분을 두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거에 맞게끔 나의 워크플로우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회사나 가이드 회사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서 제시하는 CAD/CAM 회사나 이런 쪽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거고 저희는 또 각각 개원이들마다 상황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또 추구하는 가치,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깎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기계로 깎는 것보다 더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가의 어떤 그런 우리 여러 가지 생활 속에
그런 제품들을 보면 다 수작업으로 한 것이 훨씬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치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계가 일률적으로 깎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저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 환자분들은 제가 많이 못 봅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경영을 생각하는 이제 치과의사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환자를 아날로그로 하면 많이 못 보니까, 그러니까 기계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여서 더 환자를 많이 보면 효율적이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게 가치관의 차이죠. 저는 환자분을 뭐 그렇다고 비용을 막 이렇게 더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제가 볼 수 있는 환자의 그런 수가 한정이 돼 있고, 그 이상을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치과의사가 돼서 치료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 치료라는 거거든요.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치과를 보려고 개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좋은, 제가 생각하는 앞니 치료는 좀 더 제가 뭐 그만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꿈과 가치는 좀 더 예술적이면서 좀 더 자연스럽고 이쁘고 환자분에게 정말로 좋은 치료를 하고 싶어서 이런 투자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산성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는 저의 첫 번째 목적인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생산성 쪽은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린 겁니다. 아날로그가 유리한 거는 파이널 보츠를 만들 때는 아날로그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높은 치료입니다. 결과도 좋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거나 그런 과정, 그런 수술의 과정들은 또 디지털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믹스를 해서 쓰는 게 좋은 거지, 이걸 하나로 처음에 수술을 디지털로 했기 때문에 보철까지 기계로 깎아서 가서 난 디지털이야,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저도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이 케이스에서 왜 이 치아는 저렇게 높이가 다를까, 그리고 치아 사이의 공간, 왜 형태는 이렇게 됐으며 또 왜 소재는 이렇게 만들었으며, 이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후배들이랑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최소 한 4시간, 5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디지털 쪽으로도 가치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진료를 위해서는 아날로그의 그런 가치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만 발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날로그도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가 발전하냐면요, 소재도 발전하고 재료도 발전하지만 그걸 연구하고 있는 그 기공사의 테크닉, 그리고 의사의 그런 고민들이 또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저희 치과의사분들이 힘든 환경이겠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 도표를 보면, 한번 보시면 모든 우리가 디지털 장비도 그렇고요, 치료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임계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하는 만큼 돌아오는 그 결과도 돌아옵니다. 기계도 이만큼만 투자를 하면 이 정도까지 그 성능이 나오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카메라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아주 조금의 차이, 그 조금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로 인해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심미치료도 그래요. 앞니 이런 라미네이트나 이런 치료들도 그냥 비슷하게 결과를 내는 것까지는 금방 갑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 이렇게 비포가 안 좋고 정말 안 좋고, 그런데 애프터는
뭐 조금만 하면 환자분들 좋아하시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예쁜 사람을 더 이쁘게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 조금의 차이가 또 리터칭이 돼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한번, 그리고 요즘에 그런 주변의 환경이 보면 굉장히 요즘에 이제 그런 앞서서 말씀드린 그 트렌드가 심리치료에도 트렌드가 그렇게 돼요. 뭐냐면 좀 더 직관적이고 소프트웨어들이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이 발전이 돼서 치과의사는 비용만 투자를 하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는 각각의 취향에 맞게끔 구성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리치료에 있어서의 저희가 생각하는 꽃은 이쁜 사람을 더 이쁘게. 지금 보면 오늘도 사실은 일요일이에요.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와서 오늘 우리 비다라고 정말 이쁘신 이제 모델분이 계신데 저 이제 환자분입니다. 치료 전에 오늘 뭐 컨셉 촬영이랑 아까 그런 영상들 보셨죠? 그런 이제 치료 촬영을 하는데 그거 지금 메이크업 받고 계세요. 이게 저렇게 예쁘신 분을 더 이쁘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비다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아마 비다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심리치료에 있어서 트리트먼트 리포팅이란 말이 뭐냐면 환자분에게 심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치료하는 걸 환자분에게 정말 설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설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그런 가이드 케이스에서도 뭐냐면 환자분에게 이렇게 수술하겠습니다 라는 걸 과거에는 환자분은 의사가 다 잘하시니까 그냥 믿고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 시대는 서로 묻고 확인하는 시대예요. SNS가 발전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덴탈 IQ도 굉장히 높아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 인정하고 환자분에게 오히려 더 전면승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설명의 힘이 왜 치료에 이어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이제 좀 전에 이제 여기 나라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네. 되게 마음에 드는 사진,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맨 얼굴이 갑자기 나왔죠. 본인에게 동의를 얻은 거고요. 흔쾌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렇게 얼굴 사진하고 치아 사진을 이제 저희가 기공사들이 진단을 할 때 어떻게 치료할 거냐 진단을 할 때 이런 소프트웨어를,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얼굴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런 스마일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이제 해서 모급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실제 어떻게 치료가 될 건지에 대한 임시 설계를 하고, 그게 그냥 컴퓨터 화면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3D 프린터로 모형을 뽑아서 환자분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한 2분 정도면 이게 임시 재료가 굳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다, 그리고 환자분의 의견도 듣고 또 기공사의 어떤 생각도 듣고, 또 저도 저기는 잇몸을 좀 저렇게 좀 잘라야 되겠고, 이는 거의 안 깎아도 되겠고, 개수는 몇 개까지 해야 되겠고, 형태는 어떻게 잡아야 되겠고, 이런 데 대한 설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이 라미네이트나 이런 걸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왜 그런지를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구강 스캐너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강 스캔한 거를 아까 얼굴이나 치아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CAD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모형이 있어야지 모급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사진 작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설명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자, 요런 것들이
디지털과 디지털 장비만 해도 이 네 가지가 벌써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환자분에게 비용이 부담을 시키는 그런 치료가 아니죠. 같은 치료를 하는 거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디지털을 통해서 좀 심플해야 되고, 저희가 종래에 아날로그로 일일이 왁스업하고 이러기는 왜 많이 안 하냐면, 그런 진단형 왁스업을 우리가 실제로 왜 많이 안 하냐면 너무 과정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의사만 좋냐? 의사만 그냥 그런 아까 조금의 차이를 위한 정성을 쏟는 그런 행위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왜 그런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공 작업이라는 거는요, 저렇게 뿌띠로 이제 저는 럭사템포를 저는 주로 많이 쓰는데 국산 제품도 있더라고요. 참 뭐였는데 아무튼 그런 제품도 있는데, 일단 럭사템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한 2분이면 굳죠. 저거를 이제 딱 찍는 거죠, 입안에. 우리가 3D 프린터로 뽑은 그 모형, 우리가 디자인한 모형을 저렇게 주물처럼 이렇게 탁 찍어서 2분이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굉장히 좋죠. 그죠? 그래서 요게 2분 만에 환자분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저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 거고, 저 공간을 메웠을 때 치아가 좀 커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환자분에게 컨펌을 받고 뭐 무삭제 라미네이트, 뭐 부분 라미네이트 이런 걸 진행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예 공간 메우겠습니다 하고 떼어버리면은 환자분이 공간이 막힌 만큼 치아가 커 보이는데요,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먼저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모공 작업이 필요하다. 자, 그런 것들이 트리트먼트 리포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환자분에게 저희가 병원에서 어떻게 리포팅을 하는지 한번 그 케이스별로 한번 보면은요, 실제로 저렇게 우리가 구강 스캔을 했는데 중절치 2개, 암 대문니 2개가 저렇게 끝부분이 약간 저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저걸 해결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저거를 저 사이만 살짝 메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 환하고 가지런한 치아로 만들 수도 있겠죠. 두 가지 길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미스 경남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오셨어요. 한 2, 3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일단 제가 저런 상태에서 좀 급하게 치료해야 되니까 이제 2가지의 그 디자인을 한 거죠.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앞니 2개만 치료를 해서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만 살짝 모아서 세련되게 만들자.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개 치아를 치료를 해서 전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물론 이제 여러 개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비용적인 부담, 그다음에 시간적인 문제, 또 이런 갑작스러운 대회를 앞두고 급격한 변화가 또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치과 원장님의 의뢰로 이제 오신 환자분인데, 일단 환자분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괜찮으시면 오른쪽에 저렇게 2개만 일단 먼저 진행을 하시고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전체를 가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먼저 이제 제의를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를 전혀 깎지 않고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본을 떠서 저렇게 얇은 백금박을 이용한 라미네이트, 이거는 앞에 강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를 이용해서 붙여서 끝만 저렇게 라인을 딱 정리를 해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입상을 하셨죠. 네, 굉장히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분은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아나운서를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30대 주부시죠. 근데 치과에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편분이 의사이신데 이제 그냥 저한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애들 키우고 뭐 바쁘다 보니까 앞니가 이제 이렇게 돌볼 틈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일단 개수는 앞니 4개를 충치도 있고 예전에 떼었던 레진이나 이런 것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개를 이제 치료하기로 했어요. 근데 4개를 하더라도 어떤 형태를 해줄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2가지를 디자인해 봤어요. 첫 번째는 약간 오보이드한 형태, 두 번째는 스퀘어한 타입으로. 치아 형태에 따라서도 아까 그 앞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 환자분 있죠? 굉장히 오보이드한 치아를 약간 스퀘어하게 만들어주니까 세련되게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환자분 얼굴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보면 목업 작업을 해서 이건 뭐 2분이면 되는 건데 위에 한번 해보고 스퀘어 오보이드 타입으로도 한번 해보고 스퀘어 타입으로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제시를 한 거는 오보이드 타입이었어요. 근데 환자분이 볼 때, 많은 여자분들이 그러십니다. 볼 때 치아 사이에 이 끝부분에 치간 공복이 있는 걸 좀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디자인하는 치과의사님 입장에서는, 기공사 입장에서는 저걸 너무 메우면 약간 남성적이면서 치아가 커 보일 텐데, 이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환자분은 잘 모르시니까 처음에는 저 위에 오보이드 저 부분 말하는 거예요. 저 공복 부분이 위에 거는 좀 많이 벌어져 있죠. 아래쪽에는 좀 막혀져 있죠. 워낙 자기 치아에 공간이 있었던 분들은 공간이 있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줄이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보이드 형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적으로 이게 좋아요. 그런데 환자분이 이제 살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좀 막았으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스퀘어 타입으로 바로 또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험이 많아서 저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환자분에게는 기회를 줘야 돼요. 이건 취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요, 오보이드인 상태에서 이거 괜찮아요,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은 착하시니까 의사인 저를 믿고 그냥 오보이드로 갈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치료가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 남아요. 그게 내가 안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공급을 좀 막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치료를 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스퀘어 타입의 형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직접 보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가 좀 커 보이고 남성적이네요. 그러니까 오보이드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좀 영광조망 이럴 때는 저희가 좀 더 앞서서 그런 거 좀 이렇게 조금 귀찮겠지만 그런 거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라메이트는 치료를 하고 나서 크라운하고 다르게 오히려 삭제는 거의 없이 채소 침습으로 치료가 되지만, 오히려 치료를 하고 나서 수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기 전에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